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의 조아라 변호사. 인성욱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네.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2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5만 원 상품권을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무려 네, 7분이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죠. 7명 중에 2명 네. 추천하니까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저희 지금 방송 마지막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 추첨하기에 앞서서 네. 구독자 1000명 특집으로 저희가 변호사 직업을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변호사 직업의 뭐 전망이나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먼저 변호사 시장 상황에 네. 대해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려야겠죠? 네. 어떻게 다들 되겠죠? 아시다시피 네. 변호사 사실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저희 법무부에 따르면 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미개업 변호사까지 다 합했을 때 변호사가 34,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네요. 네, 2011년보다 2.5배가 늘어났다고 약 12년 만에 그렇게 네.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34,000명이요? 네, 34,000명이요. 그러면 휴업 미개업 합해서 이제 34,000명이요. 맞네요. 네. 1인당 수임 건수 근데 진짜 좀 편하게 말을 드리면 변호사 네. 진짜 많이 늘어난 거 느끼지 않아요? 많이 옛날에는 늘어났죠. 옛날에는 네. 안 그랬는데 요새는 어딜 가든 변호사들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떤 모임에 가도 사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친척 중에 변호사가 없었죠. 맞아,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집안에는 변호사가 한두 맞아, 명쯤 맞아, 있지 맞아. 않나요? 그리고 저 대학생 때만 해도 저는 사시 합격자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딱 봤는데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으면 지금은 네. 이제 변호사가 이제 하나의 자격증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때만 해도 중학교 때 전교에 이제 아버지가 변호사인 분이 한 분 딱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은 뭐 네. 많죠. 네, 지금 사실 되게 많아졌고 앞으로도 이제 빠르게 변호사가 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봤는데 지금 서울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한 명당 네. 월 평균 수임 건수가 네. 한 건 한 건이야.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아마 네. 이제 개업을 해놓고 이제 네. 활동 안 하시는 분들까지 뭐 다- 집계가 다 돼서 좀 평균을 그렇지 낸 않을까 거겠죠. 네. 싶긴 한데, 그래도 엄청 적긴 하네요. 네, 엄청 적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몇 네. 건이죠? 저희는 많죠. 저희가 이게 쪼개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저희 주말 지금 밤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좀 있었죠. 옛날에 변호사가 적을 때는 변호사 사무실만 열어놓으면 의뢰인이 알아서 와서 사건을 주거나 아니면 뭐 사무장님들이 활동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수임이 많이 됐었고, 아니면 변호사가 어떤 모임에 가서 네,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추세였다면 네. 지금은 좀 바뀌었죠. 사실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이제 네. 뭐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고 뭐 검색을 해서 수임을 하거나 사건을 맡기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던 네,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법률 시장도 많이 바뀌어서 인터넷으로 수임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네. 많아졌죠.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은. 뭐 많이들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법률 플랫폼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제 플랫폼에서 변호사들이 등록돼 있고 거기서 의뢰인들이 찾아서 연결되는 구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광고비를 많이 집행해서 어떤 뭐 포털 사이트에 상위 노출을 되게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비용을 많이 써서 네, 마케팅을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요즘에 네. 네이버에다가 뭐 법률 관련된 걸 치면 네. 거의 페이지가 다 넘어가도록 다 광고가 다 뜨잖아요. 광고가 뜨죠. 네, 그쵸. 네, 저희가 그리고 블로그 네. 글들도 보면은 이제 업체 광고체에서 올리는 글들도 많고 해서 진짜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경쟁이 많이 네. 치열해진 네.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인터넷 광고는 안 하고 네, 있죠. 광고는 네. 저희는 사실 광고를 하진 않고.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 숫자를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그만큼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거다
이제 그 로스쿨을 가셔가지고 변호사로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업계 상황은 조금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시장 사항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변호사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다 좌절을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좌절을 하라고 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아니 제가 오늘 네, 비밀보장이라는 네, 그걸 듣는데 고명환 씨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네. 거, 그분이 되게 성공을 하셨잖아요, 사업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은 면만 보고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거의 필패를 한대요. 근데 시작 전에 음, 어두운 면을 확실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네, 들어가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지금 꿈을 짓밟으려는 게 아니라 네, 좀 시작 전에 좀 어려운 부분을 조금, 그래서 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시는 젊은 변호사분들은 그래 다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저희는 이제 개업한 지가 좀 오래됐지만 네, 맞아요. 이제 거의 그 사이에 이제 법률 시장이 많이 또 급격하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개업하시는 친구들 변호사분들을 이제 보면 또 다 어렵다 이건 또 아니에요. 또 본인의 이제 전문 분야가 있거나 네. 아니면 또 뭐 영업 수단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개업한 지 1, 2년 만에 뭐 돈을 막 엄청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예, 무조건 너무 변호사의 꿈을 뭐 포기하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이 나온 김에 네. 그럼 변호사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 네. 네. 뭐 생각하시는 장점이 뭔가요? 변호사는 장점이 되게 많은 직업이죠. 네. 일단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들이 상당히 다양하죠. 네. 자기가 원하는 뭐 사회의 어느 분야든 변호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뭐 정치 쪽에도 있고, 뭐 경제 쪽에도 네. 있고, 뭐 스타트업 뭐 투자도 하고 직접 개업도 하고 네. 하죠. 네. 네,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게 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다 필수적으로 이제 네.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자기의 진로를 모색해 볼 수가 있다. 일단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년이 없죠. 네. 네. 정년이 없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제가 들었던 말이 이제 변호사는 법정 문에서 거기까지 그 변호인 자리까지 걸어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약간 이렇게 농담처럼 있었는데 네. 근데 사실 법정에 가보면 진짜 나이 많으신 변호사분들도 많이 나오시죠. 나와서 맞아요. 이제 변론 잘 하시고 물론 변호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말이 잘 안 들리셔가지고 네. 하지만 되게 정년이 게다가 요즘처럼 이제 100세 시대에 음. 정년이 없다는 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해 있다가도 뭐 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면 개업을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네.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어떤 희망이 있다. 그래도 네. 나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 약간 이런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언제든 사실 개업이 그게 가능하다. 최후의 보루인지는 기업해보고 나야지 않은 거죠. 야생이죠, 야생. 네. 한번 나와봐야지 알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업 변호사가 원래 되고 싶었던 게 네. 정말 이거는 어느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자유롭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일반 변호사의 장점이 아니라 개업 변호사의, 개업 변호사의 장점인데. 네, 장점이죠. 네. 이제 소속 변호사, 업소 변호사나 뭐 사내 변호사들분들 중에는 뭐 바빠가지고 네. 자기 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제 개업 변호사의 경우에는 정말 좀 자기 시간을 활용을 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가성비. 네.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비해서 이제 벌이가 네, 맞아요. 괜찮은 편이죠. 예. 왜냐면 이제 만약에 저희 그리고 네. 재판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판사랑 상대방 변호사랑 조정을 해서 일정을 다 잡기 때문에 시간 활용이 정말 자유롭고 네.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장소적인 구애도 많이 받지 않는 편이고 정말 자유롭습니다. 다 널널한 건 아니죠. 아, 네, 왜냐면 맞습니다. 이제 저희 같이 사건이 좀 많은 경우에는 바쁘잖아요. 맞아요. 바빠서 사실 바쁠 때는 맨날 야근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바쁜 시즌에는 맨날 개업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뭐 매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나요? 개업을 해서 야근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네, 왜냐면 그 일을 한 만큼의 제가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건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네, 일이 네. 많으면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월급을 받을 때는 일을 많이 해도 월급은 똑같은데 맞아요. 개업하면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뭐
뭐 또 장점이 뭐가 또 있나요, 일단? 그냥 뭐 변호사가 많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뭐 사회에서 아직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뭐 변호사라고 하면 조금 대우를 해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닌가요? 사시 합격자라고 뭐. 하면 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요. 뭐 저는 글쎄요. 사람을 안 만나시니까 그렇죠. 네, 아니, 저- 내향 인간의 96%다 보니까. 저는 모임이 아주 많습니다. 네, 아주 많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보람도 있어요, 보람. 그래도 뭐 저희가 사건을 해결해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잘 해결이 돼서 의뢰인이 감사하다고 하면 그때 보람을 느끼죠. 보람이 있고. 그리고 이게 변호사 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네, 중요한 일이죠. 왜냐면 이게 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평생 모은 돈이 지금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뭐 돈을 벌면서도 어쨌든 공익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뭐, 것들 기회도 많죠. 네, 그런 예. 기회가 상당히 많아. 뭐 예를 들면 뭐 성폭력 피해자들을 뭐 무료로 뭐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재심 사건 같은 것들도 해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법원에서 하고 있는 국선 변호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다는 등 이제 공익 사건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꽤 네. 그게 막 진짜 돈만 버는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변호사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요? 네. 변호사의 단점. 재판에서 졌을 때 너무 그렇죠. 고통스럽습니다. 수가 있죠. 재판이란 건 항상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는 거기 네. 때문에 이론상 이제 이기는 변호사가 나오면 그와 똑같은 수에 지는 변호사가 네.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승소율이 어느 정도? 승소율 그런 거 따져보진 않았는데 상당히 저희 사무실 승소율이 높죠. 그런데 그렇다고 네. 해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려운 사건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끔씩은 좀 결과가 뭐 완전 패소는 아니더라도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10건에 한두 건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네. 좀 그런 근데 이게 반대로 또 장점일 수도 있는 게 이제 승부사 기질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죠.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점이 뭐가 있나? 단점이 또 뭐가 있나? 단점이 뭐가 있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바빠요.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오고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랑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해지는 스타일인데 상담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저한테는 단점인데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겠죠. 네. 단점 또 뭐가 있을까? 뭐 일단 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큰 단점은 아까 말했던 많아지는 변호사 수에 대한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그게 그냥 저희 지금 현재로서 제일 단점이 아닌가 싶어요. 단점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직업 같고요.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꼼꼼한 자세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 차 때는 딱 저희가 시험을 공부를 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를 잘 몰라요. 우리는 이제 어려운 법리 이런 걸 막 배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있으면 그게 이제 맞는지 그걸 점검하고 이게 맞는 증거가 있는지 모순이 없는지 그걸 계속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검토를 하고 아는 법이 있더라도 혹시 개정이 되지 않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조문이 사실 맞는지 이런 것들을 또 검토를 하고 또 판례에 부합하는지 또 검토하고 꼼꼼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판례 검토, 법리 검토 다 꼼꼼하게 해야 되고 네. 또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뭐 시간이 없거나 바빠도 그 사건에 있어서는 그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사실관계. 네. 사실관계를 의뢰인한테 그냥 한 번 쓱 들은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면 안 네, 되고 맞아요. 이런 사건에서는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 샅샅이 다 이제 점검 검토를 해서 의뢰인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확인을 해서 꼼꼼하게 빈틈없이 진행을 해야지 소송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꼼꼼한 자세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특히 이제 의뢰인과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말을 일단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이제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의뢰인 말 다 짧고 자기가 사건을 잘 재구성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런 건 정말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저희한테 왔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의뢰인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어주는 자세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오시면 맞아. 쫙 얘기를 하시면 특히 뭐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옛날 얘기까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다 중요한데 네. 약간 가끔씩은 정말 이 사건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모든 말을 다 들어드리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좀 힘든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새로운 법률이 나오고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고 판례 변경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 일을 좀 대충 하게 좀 일을 꼼꼼하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사실 저는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저는 공부할 때 너무 끔찍했었거든요. 그럼 뭐 넣을 근데 거예요? 이게 수험용 공부랑은 좀 다르죠. 달라요. 네, 내가 일을 맡아서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또 시험 보기 위한 공부랑 좀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시험을 치면 시험을 되게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빠르게 어린 나이에 시험을 붙거나 아니면 뭐 공부 성적이 좋거나. 근데 뭐 물론 그런 분들이 일을 잘 할 확률도 높겠지만 제가 이 업무를 해보니까 꼭 이제 늦게 시험을 합격하셔도 되게 꼼꼼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수행하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지인들 분들 중에도 많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일하기가 좀 일하기가 수월할 수월할 수는 수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이것도 머리를 쓰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머리가 물론. 좋으신가요? 저는 뭐 나쁘진 않죠.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리서치 능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창의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법률과 판례에 갇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 이외에 어떤 창의적인 자료 도움이 될 만한 창의적인 뭐 구글링을 해가지고 찾는다거나 다른 주장을 해본다던가 이제 집요하게 어떤 거 뭐 논문을 찾아낸다던가 이런 리서치 능력 같은 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네.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질 사건도 이기고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네. 변호사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변호사 추천? 비추천? 저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자질들이 좀 나한테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저는 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직업,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네,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이게 되게 좋은 직업이거든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네. 사실은 어떤 직역이든 자격증만으로 어떤 안위가 보장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로스쿨의 경우에는 3년간의 학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이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걸 고려했을 때 이제 자격증만으로 어떤 황금빛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저는 비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평생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네,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좀 힘들고요. 근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가 사실 그때부터가 중요하죠. 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뭐 전문 분야를 개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되는 직업이다. 하지만 저는 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변호사가 되게 자유롭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되게 야생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근데 네. 변호사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 수입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아직도 계속 소득 같은 거 표를 보면 네. 변호사 수익이 항상 아주 높게 나오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저희 수익을 뭐 계속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도 다 잘 벌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저희 변호사도 저 지금 변호사 10년 차 정도 됐으니까 사실 다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네.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저도 제 주변도 다 그렇고요. 뭐 추천? 네. 추천?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게 뭐 저희가 댓글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네, 그래서 오늘 변호사 직역에 대해서 변호사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이제 그 추첨을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추첨을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7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추첨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댓글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매겨서 여기 저희 정말 광고본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이게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민 변호사님께서 뽑아주실 거예요. 이게 나와 그분 두 분께 잠시만. 약간 네.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지금 뽑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단고공이에요. 그래서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누군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1번 크림슨 떼타님, 2번 구라머털님, 3번 준달래님, 4번 김은진님, 5번 하늘 아래서님, 6번 나현무님, 7번 무궁화찜 TV님.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아니 그리고 김은지님이 자기가 달아주셨는데 자기 여기 법무법인 훈민의 직원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았는데 절대 아니라고. 아닙니다. 예. 네, 절대 아니죠. 네, 저희 절대 직원 아니죠. 네, 절대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하고 사시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추첨 네, 그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두 개를 뽑아야죠. 하나씩 해요 이제. 일단 첫 번째 네, 7번입니다. 누구시죠? 무궁화찜 TV. 네, 무궁화찜 TV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합니다. 짠. 네, 2번입니다. 2번 누구시죠? 구라머털님. 구라모털님. 구라모털님이랑 무궁화찜 TV님께 뭐죠? 저희 스타벅스. 아 저희가 댓글로 어떻게 받으실지 남겨드릴게요. 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연락을 구라머털님, 어떻게든 취해서 무궁화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10,000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법률 정보 제공이라서 좀 재미가 있죠? 앞으로 좀 그러니까 재밌는 콘텐츠도 재미도 재미지만 네. 객관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네. 그런 법률 지식들을 전달드리려 노력을 하면서 좀 주제들을 선정하고 있어요. 네. 혹시 막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뭐 댓글로 네, 달아주셔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저희 오늘 네, 천회 특집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